네, 이제 오늘은 공통보감 간목 일간에 대해서 할 건데요. 간목. 네, 간목이 병화를 보게 되면 또 병화가 간목을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좀 다릅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좀 이제 수업을 하다가 너무 막 이렇게 웃는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올렸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천간에 있는 갑을병정 무기경시 임계라는 글자 하나하나를 보다 보면은요 가지고 있는 성질과 성분이 막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직업성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다 읽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사주 8글자에서 나오는 글자랑 그 다음에 이제 천지를 본다면 그 지장간 안에 땅속이라고 하는데 그 지장간 안에 또 글자들이 막 또 놓여져 있거든요. 그 글자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는지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사조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하고 좀 재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그 붙인다라는 말을 이제 했었잖아요. 기토가 개수를 보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제가 막 웃음이 빵 터졌는데 이 기토가 뭐냐면 촉촉한 토입니다. 거기다 개수가 이제 연기 뭐죠? 이게 수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좀 잘 붙는 성질이 있어 물이.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개잖아요. 그럼 세면처럼 이게 잘 붙어. 이제 타일이 이제 잘 붙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 기토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오 중에 있는 기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 중에 또 기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 중에 이제 기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토가 다 있는데 요 기토의 성질이 요 글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미 중에 있는 기토다 이러면 요 기토는 이 미토를 사람의 몸으로 볼 수 있거든요. 가슴, 허리, 다리. 그래서 이 미토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좀 허리가 아프다든지 좀 디스크가 있는데 그 미 중에 있는 이 기토는 뼈와 뼈를 이렇게 붙이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겠지만 그 정형외과 이런 쪽에서 일을 할 때 뼈와 뼈를 되게 잘 붙이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오중 기토는 불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기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붙이는 성분인데 그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완성품 만들어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붙이는 형태로 해서 일을 잡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이런 사람들도 이제 붙이는 일을 굉장히 잘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거 할 수 있고 이 축중에 있는 기토도 오래된 토란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기토니까 이런 것도 이제 세면이 될 수도 있고 붙이는 거 오래된 거 이게 다시 새롭게 이렇게 뭐 붙이고 하는 걸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오화가 이제 용신됐을 때 이거를 뭔가 잘 붙이는 거지. 여기 귀신되게 되면 이건 잘 이렇게 붙기는 붙었는데 금방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화가 귀신되는 사람들은 어떤 거를 붙일 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용신됐을 때 잘 붙이고 귀신됐을 때 잘 떨어지고 뭐 뼈를 맞추는 것도 용신됐을 때 잘 붙이는 거지. 이게 운이 없을 때 이제 했는데 뭐 거꾸로 붙여놨다든지 뼈를 거꾸로 붙여놓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요 내가 운이 있을 때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을 만나는 게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연이라는 그 인연법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기적처럼 이미 정해져 있으면서 굉장히 소중하게 만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내가 운이 있을 때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내가 운이 좀 기울었을 때는 또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또 그 속에서 공부 삼아서 또 성장하는 시기도 보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운이 있다 없다로 보지 말고 운이 좀 꺾어졌을 때는 성장의 시기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실패 없는 성공은 없더라고요. 항상 그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성공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운이 없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패 속에서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부를 기회로 삼아서
일어서는 사람은 성공으로 가는 거고, 실패를 기회가 아니라 그냥 아주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쓰러져 버리면 그냥 사회의 거름이 되는데, 지금 좀 힘들다면 여러분이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의 발판이 되어주려고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셔서 모두 다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간목과 병화를 본다면 요거를 뭐냐면 청룡반수라고 그래요. 제가 안 적을게요. 적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공간이 좀 없어서. 청룡반수다 해가지고 푸른 용이 머리를 돌렸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실력이 뚜렷해서 예기치 않은 행운이 따르는 용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내 노력으로, 성실함으로 청룡반수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성실함으로. 그래서 이 병화가 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밝고 명랑합니다. 그래서 예술적 창작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잘하고요. 그런데 이 병화가 간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뭐라고 그러면 비조부열이라고 하는데, 그 비상에서 높이 올라가서 새가 날다가 둥지에 안전하게 안착하는 모습을 비조부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뭐야?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조부열이 되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병화 입장에서 이게 편인이니까 갑자기 문서가 생기는 거거든요. 갑자기 나한테 문서가 생기는 건데, 여기 이제 뭐가 있다? 그 문서에서 열매가 맺으면 그 열매를 내가 따먹을 게 많다. 그러니까 재가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에서 보면은 화극금, 극하는 것을 다 재물로 보거든요. 극하는 거. 내가 잘 극해주면 내 것이 되고, 내가 잘 극하지 못하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왜냐면 병화일간에서 보면 이 금이라는 성분은 완성이고, 여기는 이제 성장의 시간이었다면, 목이라는 것은 봄이란 말이에요. 봄은 성장의 시간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이민년도 이제 봄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때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거나 또는 뭐 새로운 공부를 했다거나 내가 가지 않은 뭐 첫 길을 갔다거나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건데, 이게 바로 간목입니다. 이게 길입니다. 길.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처음 가는 길인데 그것은 어떻다? 1등 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병화일간에서 이 극하는 거를 이제 금으로 본다면 이게 편재, 돈이 되거든요. 편재는 큰 돈, 정재는 따박따박 한 달에 받는 돈, 또 정재는 매달 그 월세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정재로 봅니다. 그래서 이 편재인데, 편재를 본다면 병화일간에서는 금만 있으면은 가난합니다. 병화일간에 한해서는 극하는 것이 재가 아니고 인수를 재로 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을 딱 봤다. 그럼 빨리 찾아야 돼요. 목을. 그러면 이제 부자사주란 말이에요. 근데 비조부열이래. 새가 둥지를 튼 게 아니에요? 내가 트지 않았는데 그냥 떨어진 거야. 뭐가? 재물이, 문서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죠.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뭐 돈 좀 안 떨어지나? 안 쏟아지나? 돈벼락도 맞고 싶어. 뭐 이런 거. 이게 돈벼락과 같은 거예요, 돈벼락. 생각지도 않게 노력도 안 했는데 갑자기 집이 생긴 거야. 저희 엄마가 요즘에 약간 이제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지긴 하셨는데, 그 나무가 있어요, 두 그루가.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심어놓은 나무인데 그 나무가 이제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옆집으로 이렇게 넘어가나 봐요. 근데 낙엽이 계속 떨어지니까 엄마가 매일 그것 때문에 낙엽하고 씨름을 하시는데, 옆집에 낙엽이 떨어진다고 그걸 쓸어야 된다고 맨날 그러세요. 그게 이제 좀 약간 스트레스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간목이 그게 과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일이 뚝뚝 떨어지면 그냥 주워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격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건 좀 달리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비조교열인데, 뭐 노력하지 않고도 생기는 거다. 그러면 병화가 경금도 받고 신금도 받고 간목을 받다. 그러면 나무에 결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건은 뭐다? 얘가 만약에 봄이면은 너무 좋겠는데 봄이 아니라 만약에 겨울, 동지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춥잖아요. 겨울에 나무에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둥지를 틀고 앉긴 했는데 그 집에 뭐가 없다, 먹을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나를 볼 때 뭐로 봅니까? 넌 집 있어서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뭡니까? 겨울이잖아.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 집만 있다예요. 집만 있다. 그러니까 이 겨울 동지 감목은 꽁꽁 얼어 있으니까 얘가 열매를 맺으려면 언제가 돼야 돼요? 봄을 우선 맞이해야 되겠죠. 봄이 와야지 뭔가 문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편인, 인성, 정의는 문서기 때문에 봄이 와야 돼요. 봄. 근데 얼었어. 꽁꽁 얼었어. 그러니까 자도 자시는 새벽 아닙니까? 자시. 깊은 잠이 들어가 있는 시간이고 귀신이 막 돌아다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자도 끝이 없는 깜깜한 밤의 병원은 이게 겨울생들이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겨울 때 해자축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주 고생이 많다. 거의 맞이명이 많고요. 근데 이것도 용신이 아닐 때 그런 거고, 용신인 경우에는 또 크게 또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월 간목. 그러면 이게 욕지인데, 욕지물상으로 자월인데 여기에 뭐예요? 신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수가 있는 사람은 최초의 정보가 있는 건데, 이 신금이 말하자면 우리 DNA를 만들어내는 효소 같은 거거든요. 근데 얘가 건강한 상태가 되면 수생목해서 이 간목이 훌륭한 문서가 될 건데, 훌륭한 효자가 될 건데, 훌륭한 인간에서 사람이 될 건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이 자수가 흐물흐물 잘못 가게 되면 신금이 썩어버리면 이 간목에 물이 잘못되면은 이 간목의 뿌리가 썩습니다. 이게 되면, 그래서 사주에 수가 많으면 생식기 질환이 많이 있다. 신장 방광 이런 데가 안 좋거든요. 근데 불이 없다. 그럼 이거 완전 끝난 거예요. 그거는 진짜 뭐 불감증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화가 없다 이러면. 그만큼 중요한데 얘가 만약에 이제 유형적으로 그래서 이 자수가 수가 많은 사람들이 뭐가 많다 그러면 욕심이 되게 많다 그래요. 욕심. 그리고 잘못 가게 되면은 유흥으로 빠지기가 좋은데 특히 이 자수는 이 연민복 제비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밤 문화를 좋아합니다. 밤을 좋아해. 그래서 제비물상이거든요. 막 술 먹고 놀고 막 이런 걸 막 좋아해. 이렇게 해서 잘못 가게 되면 이 간목은 어떤다? 썩어버린다. 문서는 썩어버린다. 예요. 그래서 사주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사주에서 기토 얘기 아까 나왔었는데 사주에서 이 간목이 있는데 기토가 와가지고 이 간목을 각기합을 딱 잡잖아요. 이 각기합 토가 됩니다. 이게 딱 잡게 되면은 이때 병활간에서 이 간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문서, 편인 문서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문서를 반드시 잃어버린다. 뭐로? 상관이니까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그래서 사주를 딱 열었을 때 이 간목의 기토를 봐서 각기합 토 되시는 분들 보시면 뭐를 한번 잃어볼 수 있다? 문서를 한번 잃어볼 수 있다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운이 없을 때. 그거를 잘 살펴봐야 돼. 갑갑도 되면은 이 간목이 쓰러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문서를 한번 잃어볼 수 있다. 그래서 자식 사주 중에 그 문서를 줬는데 문서를 지키는 자식이 있고요. 줬는데 망하는 자식이 있거든요. 그런 자식한테 재산을 주려고 할 때도 받을 수 있는 명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서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관이 들어서 간목을 잡아버려서 내가 문서를 잃어버렸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바로 불효의 업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용신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효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옛날에 한번 상담하신 분 중에 아이가 대학 입시 문제 때문에 상담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딱 살펴보니까 운이 너무 짧더라고요. 30살쯤까지밖에 운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뭐 그런 사람들은요 대학을 아무리 좋은데 나와도 그냥 정말 백수로 사셔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 아이가 이럴까 해서 그런 부모 사주를 좀 보면 확실히 답이 나오거든요. 부모 사주를 딱 봤어. 부모 사주를 딱 보면서 이 부모가 효도이냐 불효이냐에 따라서 자식이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딱 봤더니 부모 사주가 그 여자분이셨는데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시어머니하고.
시어머니가 10년 넘게 요양원에 계신데 한 번도 안 갔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냐, 돌아가기 전에 한번 몸이라도 닦아드려라 라고 말씀드렸더니 막 너무 억울해서 우시더라고요. 좀 가슴 아프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며느리가 그렇게 부르르 몸을 떨면서 시어머니 안 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내 자식의 식상은 팔다리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시어머니예요. 식상이. 자식 사주에서 식상은 시어머니와 동급이다. 근데 내 자식이 팔다리가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사회활동이나 뭘 하지 못한다. 팔다리가 문제가 생기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대학을 아무리 좋은데 나와도 팔다리가 현찮으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성과를 못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누가 안 된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손주가 안 되는 거고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자, 뭐가 생기냐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식이 안 돼서 안 좋겠죠? 근데 시어머니한테는 왜 안 좋냐? 손자가 잘 안 되면. 나무 뿌리가 조상이란 말이에요, 조상. 그리고 이 결실이 손주란 말이에요. 손주가 이 결실, 열매가 땅에 떨어져갖고 얘가 뭐니까 자양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 나무의 뿌리에. 그러면 얘가 튼튼해지겠죠? 그 자양분을 먹고. 그러면 다시 줄기로 보내고 가지로 가고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지구도 마찬가지면 나무 한 그루와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죽으면 끝이지, 내가 누가 잘 때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일이 그대로 4차원으로 가면 그대로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손주가 잘 되면 죽은 다음에라도 나도 그 저승에 가서 편안한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하느님 앞에 갔는데 넌 뭘 했느냐 해서 저는 결실을 잘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아이고 그래 너한테 상을 주겠다 이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편안하면 죽은 4차원에 가서도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과 4차원은 연결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귀신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다 어떤 거예요? 4차원에 가까이서 너는 4차원이야 막 이러잖아요. 쟤는 뭐 귀신이 보이는데 왜 그런 거예요? 4차원이라서 그래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차원이 좀 더 있는데 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우리 이 공간 속에 3, 4차원이 같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여기 공간에 빼곡하게 그 귀신들이 가득 차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참 그게 효도하면 뭐가 생긴다? 효도하면 문서가 생긴다. 문서. 근데 그 효도라는 것도 참 어려운 게 내 환경이 효도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인 사람은 어때요? 뭘 하나 드려도 아이고 얘 고맙다고 막 거기서 막 상승이 일어나니까 막 행복하고 즐겁고 일이 다 잘 되고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은 효도를 하고 싶어도 효도할 환경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환경에 태어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전생에 내가 불효의 업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네가 효도로 좀 해라. 근데 그걸 극복하라고 그런 환경을 주신 거거든요. 쉽진 않죠. 그래서 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그 마을에 그 임금이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효자가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부모님을 업고 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저 아름다운 모습이 누구냐 그랬더니 네 효자가 이렇게 아버지를 업고 가고 있습니다. 했대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임금님이 상을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불효자가 듣게 돼요. 자기도 상 너무 받고 싶어요. 그래서 가짜라도 내가 임금님한테 상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효자네 집에 가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효도를 하나. 봤더니 막 신발을 품에 안아줘서 딱 겨울이면 추우니까 부모님 신발을 가슴에 안고 따뜻하게 갖고 신겨드리고 또 겨울에 추우니까 미리 이불 속에 들어가고 그 이불 속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부모님도 이렇게 하게 하고 근데 그거 보니까 아이고 예 고맙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서는 똑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그랬더니 이놈의 신발을 품에 안고 있으니까
이놈의 자식이 부모 신발을 감히 네가 지금 내 신발을 가지고 네가 좀 훔쳐가려고 하는 거냐 뭐 야단을 치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뭐지 이불 속을 따뜻하게 해드려야지 하고 안에 딱 들어갔더니 가짜 효자죠. 가짜로 이제 효하려고 하는 거죠. 들어갔더니 이놈 시키니 버르장머리에 아버지 이불 속에 네가 먼저 들어가는 야단을 맞고 했으니까 울면서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가 받아줘야 효를 하죠 하고 막 뭐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근데 가짜로 효도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진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짜라도 효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식만 그냥 낳았다고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자식한테 정성을 들이고 공을 쌓아야지 그 자식이 효도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모든 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거를 자식한테, 그 자식은 또 그 자식한테 내림내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사주에 딱 보면 인수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형충파의 원진 기문 있는 분들이 보통 이제 불효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주들이 있다면 스스로 반성해서 내가 깨달았다면 내 대해서라도 그 불효의 업을 끊어야겠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들어내면 천지일 합일 삼합이라고 하잖아요. 셋이면서 하나인 거. 이 합일이 이루어지면 이때 뭐가 된다? 이때 모든 거를 하늘에서 그 사람한테 하늘의 신공, 신공 뭐라고 그랬어요? 병화가 개수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그 사람한테 신공, 하늘의 은총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되면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면 자식이 잘 되지 않고 자식과 부모가 싸우면 그 자식의 일이 되지 않으니까 부모도 불행해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화합을 해야지 싸우면 안 된다예요. 그럼 어떻게 화합을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무조건 참아야 돼? 무조건 말하지 말아야 돼? 이런 부분들이 또 숙제처럼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나도 안 싸우고 싶고 화합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뭔지를 몰라서 우리가 또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생에 내가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서 내가 불효의 업이 있다. 내 사주를 딱 봤더니 그건 뭐예요? 전생에 불효의 업을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연결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사주에서 제공망자들이죠. 제공망. 공망 들어보셔서 빈 거거든요. 이 제공망자들이 조상이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공망이니까 어때요? 세상하고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 욕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해요. 그래서 다자무자라고 해서 많은 건 없는 것 같고 없는 건 많은 것 같다 했어요. 얼마 전에 교황님 돌아가셨잖아요. 서거하셨는데 그분의 그 어록 중에 그 말이 굉장히 저는 강물은 자신을 위해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이 를 위해 과일을 열매를 먹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서 향기를 품지 않고 태양은 자신을 비추지 않고 상대를 이렇게 비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도우려고 아니면 이타행을 하려고 태어났다는 자연법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이 공통보강 난강망을 이게 자연법이거든요. 이걸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연법을 좀 이해하고 내 명을 이해할 수 있다면 살아가는데 좀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난강망을 유튜브로 여러분들 만나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비조부열하고 청룡반수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갑신이다, 을류다 그러면 목이라는 것은 이게 절지에 들어간 거거든요. 목이라는 것은 성장을 의미한다면 이 금이라는 것은 결실을 말해요. 결실. 그런데 성장과 결실 사이에 뭐가 있다? 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화라는 물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간목이 정화를 보고 경금을 봤다 보면 이거를 벽갑인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벽갑인정. 지식 습득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금목상전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여기서 금목상전.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그 목의 뿌리, 질병이 있을 수 있다. 또는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금목상전되면서. 왜냐면
이제 이 목은 근육을 말하는데 근육이 이제 깨진 현상이니까 치아 금이니까 치아의 문제, 목의 문제가 이게 이제 식상이다. 이게 만약에 개수일관이다 수장목 했잖아요. 그럼 식상이다. 식상이니까 입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만약에 해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수 같은 게 있어서 신의 육회살이거든요. 이 육회살을 맞으면은 치아에 이빨에 딱딱한 게 이제 치아란 말이에요. 뼈란 말이에요. 여기에 살을 맞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치아. 이게 신의 육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얼굴에 이 턱 관절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무턱이 됐다든지 턱이 특별히 튀어나왔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 있잖아요. 이빨이 뭐 개수가 몇 개인데 좀 안 났다든지 이런 형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있고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경인 아까하고 반대죠. 이거는 이제 신묘. 그럼 이제 이게 봄이잖아요. 봄에 금이 있네. 딱딱한 게 뭐야? 부드럽게 됐네. 딱딱한 게 부드럽게 됐네. 그럼 이걸 가지고 이 사람도 이제 치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봄이었는데 경신금이 있다. 그러면 거의 이게 금극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상 때 망하고 부모 때 망했다예요. 보자마자 망했다. 그나마 병화가 있거나 정화가 있어서 얘를 녹이게 되면은 봄이니까 물이 필요해서 이게 수생목이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 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제가 공부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